첼시는 참 복받은 클럽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스트리머 입장에서 첼시를 빨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유튜버 입장에서 정말 다룰 게 많다라는 거고, 이게 최근에 첼시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네 선수단 대우 쪽발하는 거 맞냐 해가지고 뭐 잉여 선수들 대접에 관해서도 막 욕 개먹고 그랬잖아요. 그 중 하나가 이제 라임 스털링인데, 진짜 인권 대우를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다, 뭐 선수 소모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거를 내막을 알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건 어제 오후 8시 43분에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이기도 하고, 사미 목베라고 킨살라가 BBC 소속 기자들이죠. BBC에서 둘이서 같이 낸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토대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스털링이 어떤 선수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스털링은 새 구단주 체제에서의 첫 간판급 영입이었다고 합니다. 그럴만하죠. 왜냐면 당시에 스털링의 위상이 어땠냐면, 진짜 가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당시에는 진짜 냉정하게 손흥민보다 위급 선수였고, 잉글랜드 국적 그거 하나만 필터링 돌려서 볼 게 아니라 그냥 프리미어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는 레프트 윙어가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스털링이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이 평가는 한 17, 18? 이쯤부터 2021? 이때까지는 뭐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코멘트였고, 그냥 스털링이란 선수가 아니 이게 뭔가요 하면서 리용전에 날린 거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고, 그리고 외형도 좀 웃기게 생겼잖아요. 사실 얘 진짜 웃기게 생겼거든요. 얘는 섹시를 도전해도 안 되는 애입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웃기게 생겼어요. 뭐 엉덩이 졸라 크고, 생긴 것도 솔직히 간지 별로 안 나게 생겼고, 이름도 사실 그렇게 간지나게 안 생겼고, 공감합니다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선수의 이미지라는 거고, 이 실력에 관해서는 그래도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선수가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면, 안 나가요. 첼시는 지금 스털링을 전력 외로 분류했는데, 이게 막 이 선수가 막 부당하게 잘했는데 막 발길질 당하는 그런 케이스 절대 아니고, 그냥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아스날 임대 가가지고 개똥이랑 똥을 다 싸고, 얘가 첼시에서 뭐 실질적으로 괜찮게 했던 시절이 2324 시즌 전반기? 그거 잠깐? 한 시즌 전체를 딱 봤을 때 반도 아니고 전반기 3분의 1? 이 정도 말고 솔직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시간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선수의 급여 같은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실력으로만 봤을 때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급 32만 5천 파운드 라는 걸 붙이게 되면은 더욱더 이 심각성은 많이 도드라진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카폴로지라 그래서 연봉 나열하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보면 더 와닿아지거든요. 프리미어리그 연봉 순위를 나열한 게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스털링이 전체 5등입니다 5등. 이게 말이 됩니까? 실력 그 정도 안 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 거고, 일정 수준 이하도 아니고 바닥이란 바닥은 다 치고 있는 애가 지금 브루노 페란데스랑 베르나르도 실바, 오마르 마르무시, 카이 하베르츠, 알레산더 이사, 가브리엘 제주스, 리스 제임스, 존 스톤스, 돈나룸마, 마르틴 메데고르, 데클란 라이스 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고요. 스털링이랑 조금 비슷한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로는 카제미로하고 반다이크 정도가 있는데, 카제미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폭탄 취급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스털링보다 어빌은 별로 안 죽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전성기 시절에 기대했던 그 기량이 안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도 지금 메뉴 볼란치 쪽에서 사람 중에 사람이라 생각해요. 근데 스털링은 진짜 그 수준도 안 된단 말이죠. 우가르테 그 이하라고 봅니다. 지금 어빌 자체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임대를 통해서 체험을 해봤던 아스날 팬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하고 이런 앤데, 일단 지금 남은 계약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3천만 파운드 연봉 이게 지금 묶여있거든요. 다 합해서 3천만 파운드면 얼마냐면, 이게 550억? 3천만 파운드도 아니야. 3,400만 파운드예요 거의. 3,400만 파운드 곱하기 지금 파운드 원화 가치로 저거 배 때리면은 대충 예상 오실 텐데, 그럼 뭐 한 570억쯤 되는 거죠. 580억에서 이 정도 연봉이 남은 상황인데, 처음에 왔을 때 이 선수를 데려오는 게 이 첼시 장기 프로젝트, 새로운 구단주가 왔고, 구단주가 오게 되면 보통 돈을 많이 쓰잖아요. 내가 왔고 이제부터 포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돈을 많이 쓰고 나는데, 그 중 하나가 스털링이었고, 그때 데려왔던 영입 중 하나가 이제 잉글랜드에서 가장 좋은 포텐을 지녔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던 웨슬리 포파나. 십자인대 부상 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운동 능력을 통해서 레스터시티 살림꾼이었고, 그 당대에서는 가장 핫한 유망주였다는 건 누구도 부정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세리아에서 센터백 올해 수비수상을 탔던 쿨리발리 데려왔고, 쿨리발리 같은 경우에는 동나이라고 볼 수 있는 반데이크보다 어빌이 좀 낫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시대를 상징하는 91년생 센터백 중 하나였죠. 굉장히 잘하던 센터백이었고, 그렇게 두 명을 데려왔는데 다 망했다는 게 굉장히 웃긴 거고, 어쨌든 그 중 하나가 또 스털링이었는데, 그리고 마침 투엘도 스털링을 원했고, 그리고 보일리 쪽에서도 스털링 같은 영입을 원했기 때문에 잘 처리가 돼가지고 영입이 됐는데요. 근데 문제가 된 거는, 이 큰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실권을 잡고 있다고 하면은 구단 운영에 관해서 목소리를 낼 때 영향력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다 매장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뭔 말이냐? 발길질 당했다.
유파이아 이게 요인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지금 클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뭐 스털링을 좀 더 활용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현실이고, 그리고 마레스카마저도 뭐 예를 들면은 구단 쪽에서 얘 이렇게 완전 배제시킬 건데 너 의견 어때라고 물어봤을 때 뭐 마레스카가 아니야 난 스털링 좋게 생각하고, 뭐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좋게 생각하고 뭐 쓸 의향 있다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얘도 그냥 아니 나 얘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제가 마레스카 처음에 왔을 때 프리시즌 보고 나서도 스털링이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되게 애매해졌다 이런 말을 했었고 실제로도. 그리고 그 예상은 저뿐만이 아니라 꽤나 많은 분들도 이런 예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맨시티전, 그 당시 2425 시즌 리그 1라운드가 맨시티전이었죠.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렸던 그 경기에서 스털링이 완전 명제가 돼버리고 막 스털링 선명문 뜨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레스카도 이에 관해서 동의를 한 사안이고 해서 지금 아스날에서 1년 임대 보내고 지금이 된 상황인데, 얘가 여기서 이적을 알아봐 줬으면, 그러니까 행선지를 알아봐 줬으면, 얘가 축구를 할 마음이 있으면 그럼 거기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의를 해보고 나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좀 별로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드 몇 개 까고 골라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싹 다 거절을 했고, 그리고 얘는 다들 알다시피 런던만 가기로 하려고 했었는데 풀럼,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이런 쪽에서 컨택이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 제한이 없었다 그래요. 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연봉 32만 5천 파운드에다가 첼시가 얘 가지고 회수하고 싶어하는 이적료 금액이 최소 2천만 파운드 이쯤은 할 텐데, 아무리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데려왔던 영입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 5천만 파운드가 들어가거든요. 22년도 여름에. 그 중에서 그래도 40%에서 30% 이쯤은 회수를 하려고 목표를 잡는 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지금 제이든 산초라든가 아니면은 라스무스 호일룬 얘기하다 보니까 메뉴 선수인데, 그러니까 메뉴 쪽에서도 그렇게 완전히 폭망해버린 영입들에 관해서 회수하는 비율이 그래도 40%대 이 정도까지 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마저도 지금 딱히 지불하려는 의향이 없고, 게다가 주급까지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안 팔렸고, 그리고 첼시가 또 유벤투스랑 레버쿠젠한테 역제안을 걸었다 그래요. 근데 스털링은 관심이 있었지만 가족들하고 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커서 이걸 거절해버렸다고 하고,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높은 주급을 받고 싶으면 런던을 떠나야 되는데 런던에 남고 싶으면 높은 주급을 주려는 팀이 없어요. 게다가 종교적인 이유로 사우디마저 완전히 배척한 상태고, 그리고 스털링의 마음셋 자체도 지난 시즌에 아스날 임대 갔던 거는 막판에 너무 급하게 결정했던 거라서 이번만큼은 좀 신중하게 이적을 고민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해요. 이런 건 알겠는데 결국에 안 나갔잖아. 개인 훈련을 잘하고는 있대요 또. 근데 이게 구단 측에서 주급을 못 줄 만한 사연은 아니니까 벌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주급은 당연히 지불을 해야 돼서 지불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축구 선수를 할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좀 이따가로 굴 거면 좀 은퇴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비하인드에서는 훈련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고, 나이가 지금 94년생이면은 31살인데 월드컵 한 번쯤은 노려볼 만 하거든요. 게다가 국가대표팀에서 입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투엘이 스털링이라는 선수의 그 유형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월드컵을 정말 나가고 싶었으면 나갔어야지. 그래서 지금 이른바 폭탄조에 남게 됐는데, 일단 스털링에 대한 그건 이래요. 근데 스털링 격리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뭐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카니추쿠의 메카, 그리고 얘가 지금 레슬리 우고추쿠죠. 이게 이름이 잘 안 보이고 얘가 아르만드 보르와 같아요. 지금 이렇게 라커룸을 따로 간이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상태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반박을 하자면, 일을 해보신 분이라면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녀본 사람인데 1년 동안 다녔을 때 제 뒷자리에 어떤 50대 아줌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약간 정신병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진짜 그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분노 조절에 관해서 좀 약간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업무가 뭐였냐면 고객센터였거든요. 감사합니다, 세븐일레븐 상담사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친절하게 말을 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었는데,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평균꼴로 고객하고 키베트거든요. 전화기 잡고 지랄을 해요 진짜로. 고객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면서 막 음성 엄청 올라가고, 누가 봐도 세븐일레븐 고객센터 측에서 기소를 당할 만한, 잘못하면 그런 짓거리들을 계속하고요.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에는 레깅스를 입거든요. 몸매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솔직히 좋지도 않았어. 그리고 좋든 안 좋든 간에 애초에 회사에 레깅스를 입고 오는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들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 열심히 한 사람들 입장에서 그거 보면은 의욕 떨어져. 얘랑 나랑 지금 같은 돈을 받고 있다고 이 생각 든다고요 분명히. 심지어 걔는 나가려는 의지도 없어요. 스털링이랑 똑같이. 근데 이렇게 격리를 안 해놓잖아요. 진짜 회사 다니는 게 족같고, 나 그래서 퇴사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바로 시작했고,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싫어져요. 그렇게 의욕조차 없는 애들하고 같이 이 그룹에 묶여서 잡음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초래하는 거는, 구단 입장에서 얘네 말고 구단을 위해서 정말 힘써주는 선수들, 기존 선수단
얘네한테 배려가 없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격리를 때려야지. 이게 맞지. 저는 그래서 이게 왜 잘못된 조치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건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서비스라 생각하는데 그걸 했는데 대체 왜 용을 할까? 그리고 이게 무슨 수용소, 교도소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여기서 신발 신고 나가는 게 끝인데 뭔 소리야 대체. 아니 뭐 훈련 못 하겠습니까? 훈련장 입장돼요 이거. 1군하고 그냥 따로 훈련할 뿐인 거지. 게다가 주급 다 주고요. 뭐 인간적인 대우 이런 거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폭탄조를 위한 정식 라커룸이 따로 있는 게 말이 됨? 당연히 비상용으로 빠르게 만들어야지. 그건 애초에 있어서 안 되는 시설이에요. 지금 이게 얘네가 지금 다 남아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카니 축구협회가 나갔고요. 브로야 나갔고 우고 축구 나갔고요. 여기 디사시랑 여기 스털링인가? 여기만 못 나간 거예요. 이 두 명 빼고 다 나갔어요. 미안한데. 다트로 포파나까지 그래. 이렇게 3명 빼고.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뭐 별로 영향이 갈 상황도 아닌 거고. 폭탄조가 돼버린 것 중에서 우고 축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단에서 유망주 위주의 영입 정책을 펼쳤고 그 중에 하나를 얘를 데려왔는데 얘가 포텐을 잘 못 펼친 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보낸 게 미안할 수는 있어도 디사시랑 스털링 같이 워크의식 죽은 애들한테 미안한 건 아니야. 게다가 디사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걔도 팀 다 알아봐줬고요. 딜시트 까지 제출했는데 심지어 웨스트햄이면 좋은 환경이고 그리고 웨스트햄은 실제로 센터백을 필요로 했었고 디사시가 가게 되면 출전 시간 굉장히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전술 세팅 자체도 디사시한테 되게 알맞는 세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어요. 근데 이거를 대체 어디까지 뭘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계약한 첼시 잘못 아니냐고요? 그렇게 계약이라는 게 선수 많이 데려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구단들도 이걸 안 따라할 거 아니에요. 다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애슬레틱 쪽의 칼럼 피셜로 지금 첼시가 이번 시즌 PSR 관련 노름에 관해서 굉장히 널뛰기를 잘한 케이스고 그래서 선수를 많이 데려와가지고 파는 형태에 관해서 많은 구단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바라봤고 그렇게 해서 다 이런 시장에 뛰어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따라하지 않을 뿐더러 그 정책에 동의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가 뭐 강제로 납치해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데려왔습니다. 근데 데려왔는데 본인들이 도태돼가지고 스쿼드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린 건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지금 이게 미디어에 이렇게 사진 노출된 게 첼시가 제가 최근에 봤던 케이스 중에서 처음이거든요. 뭔가 표적수사 당한 기분이라 좀 억울하긴 한데 구도가 폭력적이긴 하죠. 이게 뭐 수용시설의 그 이미지가 아닌데 어쨌든 이 말에 관해서는 딱히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는 않아가지고 뭐 말이 길어질 필요가 없긴 한데 본인들이 나가려고 했었어야 됐다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인생을 위해서라도. 시렐 같은 애들한테 그나마 조금 정이 들죠. 해준 게 있다 보니까. 근데 디사시랑 스털링은 첼시 팬들한테 좋은 기억을 준 적이 거의 없는데 감정적인 미안함이나 사랑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마 본인들도 잘할 거예요. 다른 구단 매각된 사람들도 이렇게 라커룸을 완전히 격리시켜 놓는 경우는 메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훈련을 따로 시켜요. 애초에 그 안 섞이게 합니다. 산초랑 안토니랑 그 호일룬 이쪽도 애초에 격리시켜서 따로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라커룸까지 격리시키는 거 못 봤어. 산초는 그 라커룸에 본인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봤던 이미지에서. 어쨌든 지금은 아예 상관없는 일이 됐다. 지금 대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디다시 스털링 빼고 여기 막 한국 선수 박혀있다 하면 진짜 욕 뒤지게 먹긴 했을 겁니다. 지금 터키 이적 시장이 닫혔나요? 아직 안 닫힌 걸로 아는데. 튀르키 이적 시장 며칠까지지? 튀르키는 9월 8일까지래요. 사우디가 9월 7일. 지금 여기서 디사시랑 스털링 둘 다 묶어서 말을 하겠는데 얘네 둘 다 튀르키예나 사우디 만약 안 간다 하면은 이거 계약 해지 해야 돼요. 해서 제한적 이적 시장 있지 않아요? 그게 언제까지 들어가? 아마 10월까지일 텐데. 본인의 신분을 FA로 만들어서 가게 되면은 그럼 가능해요. 일방적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은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돼서 스털링하고 지금 첼시하고 계약 해지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서 스털링은 지금 튀르키예랑 사우디 둘 다 가기 싫어하는 애니까 이렇게 될 거면 그냥 계약 해지를 해가지고 FA 신분을 이용해서 이적 시장 기간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런던 팀을 본인이 초이스해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약 해지한 다음에 연봉 때문에 어디 못 가고 어쩌고 이거는 뭐 알 바 아니야. 그건 알 바 아니에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연봉 협상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것도 싫다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게 되면 자녀 연봉을 다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근데 상호 합의 해지는 애초에 그중에 일부를 지불하면서 계약 종료를 자처해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보자는 거야. 아니 뭐 상호 합의해지 안 할 거면 은퇴해야지. 그러면 진짜로 선수 커리어 더 이어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상호 합의해지도 안 할 거면 뭐 은퇴해야지. 그게 됐으면 진작 나갔지라고 하는데 아니지. 이 상황까지 가야 이 얘기를 할 만하지. 그 전까지는 해지를 굳이 안 해도 구단 쪽에서도 굳이 해지를 안 해도 팔 기회가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튀르키 사우디 이쪽 가거나 아니면은 상호 계약 합의 해지해가지고 다른 팀을 FA 신분으로서 알아보거나 아니면은 존벌레 마냥 구단 계속 남아가지고
선수 뭐 주구만 계속 따박따박 받으면서 다음 이적 시장 기다리는 거? 훈련 말고 경기 못 뛰는 상태로? 이거 말고 없어요. 지금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적 시장 남은 상태에서는 둘 다 당연히 상호합의 해지를 하기 싫죠. 첼시도 정당하게 이적료 받고 팔고 싶어서 당연히 이걸 고려할 사안이 아니고 언제나 차선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적 시장이 종료된 상태에서는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해볼 만한 상황이 온 거지. 스털링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얘기가 안 나왔겠지. 지금에서야 지금 계약 해지 관련해서 얘기가 그나마 스멀스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이적 시장 기간이 마감됐기 때문에. 왜냐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사우디 튀르키예 갈 거 아니면. 심지어 저것마저도 3일에서 이틀 지나면 끝나는 기회들이에요. 내가 강제한다 그래서 스털링이 내 말 듣고 나갈 것도 아니니까. 강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선택지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가 주어졌다 이 얘기예요. 선택 안 할 거면 안 하는 거고. 근데 나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답답하다 이거죠. 왜 본인의 미래에 관해서 좋지 않은 결정을 이렇게까지 가버리게 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특히 심지어 스털링은 그나마 뭐 제안이 런던 팀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안 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디사시는 진짜 할 말 많아요. 와, 마지막까지 좋은 비드 다 만들어주고 했는데 그거 까버렸으니까 디사시는 할 말 많지 진짜. 근데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뭐 스털링 애초 영입했을 때 신중했어야 됐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이건 좀 소신 발언인데요. 저 스털링 저 5억 7,500만 원짜리 저 주급 있잖아. 당시엔 줄만 했어요. 이슈를 들었을 때 오히려 산초한테 이 주급을 주는 게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해요. 라인 스털링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된 수표 없었습니다 당시에. 게다가 이게 계약 기간 1년 남은 상태였고요. 첼시가 22년 여름에 영입들 비판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오버페이 많이 했냐 이해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 있고 가장 실패 확률이 적었던 게 스털링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살아 있었어요. 전성기 기량에 해당되는 윙어를 빼온 거기 때문에. 근데 얘가 갑자기 이렇게 망해버리는 거는 뭐 첼시가 스카우팅을 잘못했다는 해석도 가능은 하겠지만, 근데 솔직히 나는 그쪽보다는 자연재해에 가깝다. 얘가 28살 지나가지고 갑자기 개폭망할 줄 누가 알았겠냐. 28살이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축구 오래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28살에 전성기 선수 빼와가지고 개꿀 빠는 경우 많았어요. 레알 마드리드도 그럼 할 말 많아. 당시 아자르보다 보증된 수표의 레프트윙어 누구 있었음? 하면은 말 별로 못해요. 걔가 얼마나 보증된 수표였는데. 걔 말고도 옛날에 메뉴가 반페르시 빼올 때도 당시 반페르시 나이가 29살이었나?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좀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20대 후반의 선수를 그렇게 빼오는 거는 이상한 케이스가 아니라 생각해요. 원래 28에서 30살이 전성기입니다. 근데 걔가 오자마자 전성기 기량을 다 말아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약을 신중히 했어야 했지, 저게 맞는 말인데, 근데 적어도 스털링에 관해서는 선처를 해달라, 약간 그런 얘기. 그리고 이거는 쿨리발리한테도 같은 얘기라 생각해요. 쿨리발리보다 보증된 수표가 어딨어. 그 당시 센터백 매물 중에서. 자연재해야 자연재해 진짜. 수비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빼왔어요. 이렇게 되짚어볼수록 내가 스털링 빨고 얘 써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당시 판단을 그나마 할 수 있었던 선택지 중에서 얘가 진짜 실패 확률이 적었다.